한국수의안과연구회에서 발급한 인증한 인증의라는 자격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꽤 실력이 괜찮은 그런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그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난이도가 꽤 높은 수술이고 미세 수술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 트레이닝을 받고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병원이 점점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장비만 들여와서 한번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뭐 다른 병원을 좀 나쁘게 표현하거나 이런 의도는 아니고,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해야지 정말 전문적인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호자분들께 알기 쉽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사람 안과병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과 전문의가 아니면은 개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동물병원 쪽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그 전문의 자격증 제도가 아직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은 그런 제도가 없고요.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해야지 제대로 된 안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데,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뭐 블로그 이런 데에서 올라와 있는 병원 자체의 홍보글만으로는 좀 완전히 신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안과 전공자인 제가 봤을 때에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술 영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수술하면은 제대로 수술될 수가 없는데 이런 영상들도 올라오고, 블로그 글도 봐도 수술 전후 사진을 올린 어떤 글을 봤는데 수술 후 사진의 결과가 전문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결과가 안 좋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런 글들도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이걸 봤을 때는 이런 홍보 같은 이런 것들이 진짜 제대로 된 내용인지 수술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백내장 수술을 하실 병원을 선택하실 때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부분을 보고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안과 전문 진료를 보기 위한 그런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춘 병원이면은 그래도 믿을만한 병원이다, 이렇게 알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 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과를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대나 뭐 건대 같은 안과 전담 교수가 있는 병원에서 대학원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보통 수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안과 대학원에 가서 짧으면 2, 3년, 길면 6년 정도의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안과 관련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안과 관련해서 안과 석사나 박사학위가 있는 그런 수의사가 있는 병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팁 같은 경우에는 사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의사 한 명이 안과만 하는 수의사가 있는 병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의학이라는 게 워낙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수의사 한 명당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고 매달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수의사 한 명당 여러 과목을 잘하는 거는 뭐 아무리 천재라도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지금 안과를 한 지 13년이 됐는데도 매달 공부할 게 나와요. 책도 계속 나오고 논문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과목을 이렇게 진료를 하거나 그러면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뭐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은 뭐 나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뭐 안과만 하는 병원보다는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병원 가면은 뭐 안과면 안과, 치과면 치과 하나만 꼭 이렇게 진료를 하잖아요.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병원 같이 수의사가 한 명인 개인 병원이든 뭐 수의사가 여러 명인 종합병원이든 간에 안과만 하는 수의사가 있는 병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과만 하는 수의사분들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석사나 박사학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국가에서 인증한 그 전문의 자격증 제도가 아직 수의학 쪽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신에 비슷한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다. 국가 인증 단체는 아니지만은 한국수의안과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안과에 관심이 많은 수의사들이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공부도 하고 자료도 나누고 연구를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 단체에서는 매년 수의사들 대상으로 안과 관련해서 시험을 봐요. 그 안과 관련해서 어떤 좀 더 인증을 받고 싶다, 그런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시험을 봐서 특정 수준 이상의 안과 실력을 갖췄다고 판단이 되면은 인증의, 전문의가 아니고 인증의라는 자격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수의안과연구회에서 발급한 인증한 인증의라는 자격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꽤 실력이 괜찮은 그런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수의안과연구회 인증의가 있다면은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에는 아시아 수의안과 전문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어느 나라를 가서도 안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그런 수의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시험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의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수의안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그런 병원이라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통해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실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뭐 한국이든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간에 특정 학회에서 어떤 정회원이라는 그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회원이라는 거는 거기 회원가입하고서 회비만 내면은 다른 인증 과정 없이 그런 부여하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미국 수의안과학회 뭐 정회원 이런 거일지라도 그냥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병원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셔서 꽤 실력이 좋은 그런 병원들도 몇몇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고요. 몇몇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호자분들께서 보셨을 때 이런 조건을 하나라도 갖췄으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